지수할 때도 대수비교 했었죠? 로그 할 때도 대수비교 하는 건데 기본은 로그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대수비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로그 함수는 크게 모양이 두 가지였죠. y는 로그 ax인데 그 a 값이 양수냐 1보다 큰 양수냐 1보다 작은 양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죠. 하나는 y축을 점근선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치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릴 때 이렇게 하면서 좀 위에서 여기서 솟구치다가 이렇게 솟구치다가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지수함수, 역함수를 그린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둘은 그래서 x축 대칭 관계는 똑같은 밑의 부호, 이제 지수의 부호가 반대일 때 있죠. 그럴 때는 대칭 관계가 x축 대칭 관계가 성립하고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 x값이 커지면 얘는 y값이 커지죠. 얘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져요.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에서는 x가 크면 y도 커진다는 해석을 지수가 커지면 그 지수의 값도 커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이 x가 진수로 가거든요. 진수가 커지면 로그의 값도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진수가 커지면 로그의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이걸 다시 로그 이제 부등식이나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해석을 다시 또 추가한다면 진수 커지면 진수의 부등호 방향과 로그의 부등호 방향은 같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밑이 1보다 큰 상태 로그 함수는 진수가 바라보는 부등호 방향이나 로그가 바라보는 부등호 방향이 같은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진수의 부등호 방향과 로그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다. 그러니까 진수 큰 쪽이 오히려 로그 값이 작은 거고 로그 값이 크면 진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서 로그 부등식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 느낌이라 1번은 대소비교니까요. 이걸 전부 다 로그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근데 어떤 그래프를 기반해서 대소비교를 하고 있는 거냐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소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로그 2의 x는 아까 말한 밑이 1보다 큰 로그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1,0이면. 근데 거기 안에 이제 2라는 값을 로그 2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로그 2에 답이 2가 나오려면 똑같은 밑에 진수 위에 지수 2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로그 4를 말해요. 로그 2의 4. 쟤는 두 번째는 로그 2의 5. 세 번째는 여기는 4가 2의 제곱이죠. 로그의 성질에 따라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2분의 1이 되고 다시 얘가 진수 위로 올라가면 24의 2분의 1 제곱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루트 2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다시 얘를 적당히 루트를 씌워요. 루트 16, 얘는 루트 25. 그럼 여기 있는 이 루트 값들이 하나의 뭐로 보냐면 x로 보시면 되죠. 진수들. 얘를 통합해서 그냥 x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로그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커지면 로그의 값도 커지죠. 그럼 이 중에서 진수 누가 제일 큽니까? 물어보면 얘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로그 2의 5가 제일 큰 값이고 그 다음에 로그 루트 24인 로그 4의 24 얘가 두 번째로 큰 값이며 가장 작은 거는 2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수가 커지면 값도 커지기 때문에. 자, 이쪽은 밑이 1보다 작네요. 그래서 쟤는 그래프가 y는 로그 3분의 1의 x제곱을 기반으로 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표현인 거겠죠.
그래프는 감소함수. 이렇게 되며 1,0을 진행합니다. 얘는 진수 커지면 반대로 값은 작아지죠. 그럼 다 밑을 3분의 1인 로그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쟤는 로그 3분의 1에 4가 되고, 그 다음 얘는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고, 이 제곱이 다시 앞으로 가면서 2분의 1이 되고, 다시 얘는 위로 끌어올리면 루트 12가 돼요. 로그 3분의 1에 루트 12. 그럼 얘는 루트 16으로 보면 되겠죠. 쟤는 로그 밑을 3분의 1을 취하죠. 그럼 얘는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돼야 답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로그 3분의 1에 3이 되겠네요. 3을 루트로 바꾸면 루트 9가 됩니다.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제일 큰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진수값 중에 가장 작은 게 제일 크죠. 이거 가장 작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진수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 값의 범위는 반대가 되는, 이쪽이 이렇게 커집니다. 밑이 1보다 작은 밑의 로그는 진수 크면 로그의 값은 반대 부호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제일 크다. 그 다음은 로그 9분의 1에 12. 제일 작은 게 로그 3분의 1에 4. 네, 이렇게 대소 비교와 함수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자체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예요.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 그 증가함수 범위 안에 x값 1이 있고 x값 4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이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 진수 범위부터 잡아줘야 되거든요. 2x 플러스 1이 1보다 커야 됩니다. 로그가 정의되려면 진수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다인데 어차피 범위 안에 있는 값이 다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를 알고 안 하는 것과 무시하고 못하는 건 다른 거니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4일 때가 최대값, F1일 때가 최소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로그 3의 3, 1이 최소값.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로그 3의 9, 2가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얘는 밑이 1보다 작죠. 2분의 1이니까. 그럼 반대로 감소함수예요. 진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는데 다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여기 0 잘라내고 여기 3 잘라내면 그래프는 여기만 그립니다. 이렇게만 그리겠죠. 그럼 최대값 F0, 최소값 F3. 0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1, 0이 되고요. 3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 최소는 거의 유치하죠? 내용이 여기서는. 이쪽도 연습 없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나마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지수에서 우리가 너무 지수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예,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상태. 그럼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긴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을 때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5를 집어넣을 때가 최대값이구나.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단조로운 형태의 함수라면 큰 값 집어넣으면 값도 커지고 작은 값 집어넣으면 값도 작아지는 게 맞는데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단조 증가, 단소 감소 형태가 아닌 이거는 증가와 감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의 양쪽 끝값이 무조건 크고 무조건 작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세밀하게 로그함수의 뜻 밑이 1보다 크므로 그렇게 되므로 최대 최소는 진수의 최대가 문제에서 원하는 로그의 최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진수의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로그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로그 함수의 최대를 구하려면 진수가 가장 클 때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뜻이에요. 그걸 계산하면 로그의 최대가 나오고, 그럼 반대로 진수의 최소가 로그의 최소를 결정하죠.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은 당장은 너무 x값에 치중하지 마시고 진수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언제 가장 크고 제가 언제 가장 작을지 생각하려면 포물선을 그리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2죠. 2차식. 근데 축이 어디 있냐면 3에 있어요. 근데 그리는 범위가 2부터 5까지예요. 그럼 2는 여기쯤, 5는 좀 더 위로 여기쯤 있다고 치고요. 그럼 이게 누구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이렇게 값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클 때는 여기에요. x에 5 집어넣었을 때 여기 함수를 fx로 합시다. 이 진수를. 그럼 f5가 뜯어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플러스 11 6이네요. 그 다음 3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더 최소예요. 그래서 f3일 때가 최소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플러스 11 그러면 3인가요? 2인가요?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진수 최대일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그대로 옮겼으면 진수가 최대일 때는 6일 때예요. 6. 그러니까 로그의 최대값은 로그 2의 6이 최대가 되고 진수 최소일 때는 2였어요. 진수 2가 최소입니다. 그럼 저기다 최소값을 집어넣어서 진수 최소가 2일 때니까 로그 2의 2, 1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때도 왜 지수 크면 뭐 지수의 값도 큰다 하면서 할 때 했던 거니까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유사한 형태를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보다는 이해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얘는 좀 더 빨리 갑시다. 이제는 연습이 좀 돼 있으니까. 이게 밑이 1보다 작네? 그러면 진수의 최대가 실제로 로그의 최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진수의 최소는 로그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진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언제 가장 크고 가장 작습니까? 이게 진수예요. 진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럼 축의 위치는 2에 있죠. 0부터 3까지 0은 여기쯤, 3은 통과하고 여기쯤. 그럼 진수 가장 클 때는 여기 F2일 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네, 얼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인가요? 진수가 가장 작을 때는 여기죠. F0 4 진수 최대일 때는 여기다 쓰면 돼요. 8이 최대고 진수 최소일 때는 4가 최소고 여기다 붙이면 되죠. 로그 2분의 1에 8 로그 2분의 1에 4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떨어지고 3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유형 7번 문제, 예제 7번 문제보다는 얘가 그나마 조금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오. 치환이 눈에 보이죠?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치환합니다. 로그 2의 x를 t라고 둡시다. 자,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t에 대한 변형을 고민해야 되는데 로그 2의 x의 함수값이 t값이에요. 근데 로그 2의 함수값은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면서 모든 함수를 다 갔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t는 실수 전범이에요. 그래서 로그를 치환해도 어차피 실수 전범이라 따로 여기다 한번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 전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x의 범위가 0보다 큰 것. 근데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이 범위가 모두 다 0보다 큰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x나 t를 범위를 정해놓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식은 y는 얘는 t의 제곱이고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제곱 있으니까 t의 제곱 아닌가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가로가 있고 얘는 가로가 없는데 가로 없는 이유는 2를 앞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t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자, 2차 함수 실수 전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다만 여기가 있었죠. 아, 이건 안 썼네요. 여기 x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나타나겠네요. t의 범위가 나타나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거기에 1부터 8까지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가 t의 최대, 얘가 t의 최소. 그래서 f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여기 f8, 여기다 8 집어넣으면 3. 따라서 t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 t의 위치가 1의 축이 있고 0부터 3까지 0 쭉 그리면 3 여기. 최대값은 여기겠죠? 저 함수식에다가 네, t에다가 3 대입했을 때 3 대입하면 9-6, 3, 5 최대값, 최소값은 t에 1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으면 1, -1,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됐죠? 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x의 어떤 수일 때가 최대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t값이 저기 로그 2의 x잖아요. 얘가 3일 때니까 따라서 x가 8일 때였고 그다음 x가 1일 때 그때 t값은 로그 2의 x 그러니까 1일 때 따라서 x는 2일 때 x 8일 때 최대 5, x 2일 때 최소 1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번 문제 x가 이렇게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양수, x는 양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데 이 범위가 양수네요. 다음 범위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근데 이건 위랑 좀 다른 게 제곱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유사하죠? 이제 유사하잖아요. 뭐가 유사하냐면 625가 5의 4제곱이거든요. 그게 625예요. 뭔가 관계가 있겠죠. 앞으로 떨어뜨리면 로그 5의 x 플러스 4 로그 x의 5인데 이걸 다시 바꿔 쓰니까 로그 5의 x 밑을 같게 만들려고 바꿔 쓰다 보니까 플러스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역수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밑을 5로 취할 수는 있으나 분의 1꼴에 4 곱해지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데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냐면 서로 역수 관계죠. 위에 이제 4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로그 5의 x를 만약 t라고 둔다면이죠. 근데 x가 1보다 크네요. 그럼 x가 1이 되면 얘는 0이잖아요. 1보다 크다는 뜻은 t가 양수란 얘기지. 그 의미 아닌가요? 로그 5의 x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근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지금 x가 1보다 큰 범위만 그리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t값의 범위는 양수값만 나오겠죠. 그럼 얘도 양수예요. 바꿔보면 얘는 t로 얘는 t분의 4로 그러면 t가 양수면 t분의 4도 양수가 되고 양수와 양수의 합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니까 산술기하죠. 2 루트 t 곱하기 t분의 4 얘는 4 따라서 이 함수는 치환을 했을 때 4 이상의 값을 갖기 때문에 치환할 때 변형도 잡아놨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소는 여기 함수의 최소는 네, 주어져 있는 로그 함수의 최소와 같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4 이상을 갖게 된다. 최소값만 네,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일단 이 문제는 그냥 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얘는 로그 2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제곱이 돼 있고 얘는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치환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x를 t라고 한번 줘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x의 범위가 나와 있다 지금. 로그 2분의 1x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x 값이 1을 주고
x값이 4를 주게 되면 실제로 로그 2분의 1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따라 치환한 이 로그 2분의 1 x의 함수값 t는 이때가 최대값, 이때가 최소값이 돼요. 그럼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그때 t값은 로그 2분의 1의 1이니까 0이 t값이 되고 4를 집어넣게 되면 로그 2분의 1의 4는 4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t가 마이너스 2.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치환을 했더니 t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치환한 형태를 이제 완벽하게 써보면 y는 2t 제곱이 되고 여기는 2는 제곱이 아니고 앞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플러스 2t가 돼요. 자, 이번에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건 2t로 묶이잖아요. 이럴 때는 뭐 축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위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가로축이 t축이고 0에서 한번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만나고 0에서 만나는 얘다 보니까 축의 위치가 t값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죠. 근데 t를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려요.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t값이 있을 테고 그때 찍히는 y값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다가 0까지 그리니까 여기까지 그려져요. 자, 치환을 했고 그 변형에 맞추어서 치환을 했고 변형에 맞추어서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변형하기 전에 영역을 치환하기 전에 원래 영역 x의 범위인 이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프도 다르고 식은 다르지만 함수 값은 같은 값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가 문제에서 원하는 진짜 최대 값이겠죠.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진짜 최소 값이에요. 그럼 진짜 최대 값은 t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최대값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 곱하면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값은 t값이 0일 때 저기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0이 최소가 된다.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 이렇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세밀하게 x값을 잡아주자면 t가 로그 2분의 1 x죠. 로그 2분의 1 x 걔가 마이너스 2일 때인 거니까 요 위에는 x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일 때 x가 마이너스 4일 때가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4를 갖게 되고 이때 t는 0. 네? 그러니까요.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써놓고 나서 이걸 왜 대입하죠? 네. 무슨 짓 하는 거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돼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로그 2분의 1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나요? 그럼 그 x는 2분의 1을 이것만큼 거듭 제곱하면 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2가 되고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루트 2일 때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이해됐나요? 네. 2번은 산술기하. 딱 봐도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자, 왜 산술기하냐면 로그 2x를 t라고 두게 되면 저기는 로그 x의 512는 로그 x의 2의 9제곱이죠. 그럼 얘는 9 곱하기 로그 x의 2가 되고 이걸 밑을 2로 바꿔 쓰게 되면 밑변환 공식에 따라 9 곱하기 로그 2의 x 분의 1 이렇게 돼요.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얘는 t분의 9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x가 지금 1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여기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 로그 2의 1은 0이 돼서 이게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잖아요.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그때 로그 값이 0 나오거든. 근데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얘
0이 나오는 함수값보다 더 큰 값만 나올 테니까 양수값만 나올 거라는 얘기죠. t가 양수가 돼요. 그럼 t가 양수, 얘도 양수, 플러스 9분의 4, 얘도 t분의 4, t분의 9, 얘도 양수. 그럼 양수와 양수 합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최소값만 묻는 거니까 산술 기하를 푸라는 얘기죠. 2 루트 t 곱하기 t분의 9. 얘는 3이 되고 곱하면 6. 그래서 최소값은 6이 최소값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를 갖게 하기 위한 t값이 뭡니까? 물어보면 등호가 성립할 때죠. 너무 지저분하게 썼나요? 아이고 참 몸핑계 대고 좀 이렇게 성의 없이 수업한다. 이러면 되겠니?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수업을 이렇게 날림으로 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픈 건 아픈 거지. 똑바로 안 들어. 아픈 건 아픈 거지. 수업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자, 다시 정리해서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내가 쓰면서도 내가 어디에 뭘 쓰고 있는지 지금 약간 유체이탈 현상 같은 게 좀 생기고 있거든요. x가 1보다 클 때, 네, 그때 로그 2의 x는 t로 둘 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였던 거죠. 그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얘는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그래프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므로 t값의 범위는 양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2x가 t였으니까 아까 이건 정리했으니까 로그 x의 512는 t분의 9가 된다. 그럼 식을 이제 바꿔 쓰게 되면 저 식은 x가 1보다 클 때 저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t가 0보다 클 때 y는 t 플러스 t분의 9라는 이 함수의 범위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최소값만 찾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t값이 양수고 그럼 얘도 양수고 양수 합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2 루트 t 곱하기 t분의 9. 자, 약분하면 6이 남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고 최소값만 찾는 거였기 때문에 양수합의 범위는 항상 이렇게 산술기하를 통해서 6 이상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아냈으니 최소값은 6인데 이제 가끔 문제가 x가 얼마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이 6이라는 최소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 산술기하는 이 최소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앞뒤에 있는 t와 t분의 9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은 9가 되고 t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나 양수값을 원하니까 t값은 3인 겁니다. 자, 이제 t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로그 2의 x가 t이므로 걔가 3일 때 따라서 x는 2를 3번 곱하면 x가 되죠? 8이에요. x가 8일 때 이 로그가 붙어있던 함수의 최소값은 6을 갖게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되죠. 공부는 끝까지 저렇게 다 해두시는 게 답만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x의 범위까지 x가 얼마일 때라는 조건까지 꼭 달고 연습을 좀 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농담을 한 소리 아니에요. 자, y는 다음 주어진 함수가 x 3분의 1일 때 최소 1을 갖습니다. 상수 ab값을 계산하시오. 자, 치환을 역시도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x가 일단 양수여야 될 거예요. 진수 범위에 x가 있기 때문에 양수가 성립하겠죠. 얘는 이게 진수잖아요. x제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x가 0만 아니면 돼요. 근데 여기 진수는 x라 얘랑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범위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공통범위였던 거예요. 첫 번째 x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딸려 있는 거고 써있진 않지만 치환을 한번 해보면 로그 3의 x 얘를 t라고 두는데 x에 대해 양수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t값은 실수 전범위가 나타나겠죠. 그럼 y는 t의 제곱 y 플러스 2at가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2차 함수잖아요. 여기서 x가 3분의 1일 때라는 걸 해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최소값은 어차피 여기 최소값이나 여기 최소값이나 최소값은 1이야. 그래서 y값 1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변함이 없는데
x 3분의 1 여기다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t로 표현된 식이지 x로 표현된 식이 아니니까. 그럼 x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최소를 갖기 위한 t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집어넣으면 그때 t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 네, 이 이차 함수는 최소를 갖게 되는데 지금 t 아까 말한 대로 t의 범위가 x가 양수가 되면 t의 범위는 실수 전범위죠. 그럼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포물선 전체를 다 그려놓으시고 가운데서 보통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축의 위치에서 최소값이 나올 테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위치 A, B를 여기 맞춰서 찾아라는 얘기죠. 꼭지점 좌표를 알았으니까 표준을 쓰면 돼요. y는 t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그래도 2차항 개수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1을 꼭지점으로 갖는 포물선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전개만 하면 됩니다. t제곱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보니까 좀 안 맞네요. 지금 t 앞에 있는 개수가 a가 아니고 2a죠. 2a가 2, 그 다음에 b 값이 2, 따라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미치겠네. 여기 27로 난 선생님은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유체 이탈 현상 때문에 저희까지는 사실 집중력이 미안합니다. 집중력이 저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3인 줄 알고 풀었는데 저게 27이었네요. 풀이라정 맞았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장난해? 수학이 장난 같아? 똑바로 안 할래?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게 2at가 아니었고 이거 바꿨어야죠. a 곱하기 로그 3의 세제곱이고 그러니까 x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 3분의 2a 그다음에 로그 3의 x 이렇게 써졌어야 되니까 이게 2at가 아니고 3분의 2at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뭐 이거 여기가 틀렸는데 뭐 풀이를 다 지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 함수에서 꼭지점 좌표가 아까 x가 3분의 1일 때라는 표현을 t로 바꿔 쓰게 되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t제곱 합의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1을 꼭지점으로 갖는 포물선을 그리면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그럼 얘랑 이제 여기만 맞추면 되니까 저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3분의 2a가 되고 여기 상수값은 b인데 이쪽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2가 돼야 되고 얘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얘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쟤는 2가 돼야 되고 여기 b 값은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없어지고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자, a는 3, b는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의 결론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데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로그가 진수에 있을 때요.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요.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때를 등호면 로그 방정식, 부등호면 로그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이법은 지수할 때도 했었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할 때 지수는 밑이 서로 같을 때, 그 다음에 지수값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또 밑이 1일 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양수, a가 양수, 그 다음에 a가 1이 아닐 때라고 돼 있네요. 그럴 때 얘가 서로 같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따로 안 써놨는데 진수는 어차피 양수죠. 이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밑이 이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진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밑이 양수인 지수를 푸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값도 양수라 x가 여기는 진수 x는 나중에 지수의 값이 되기 때문에 저 범위를 갖고 있으면 지수는 무조건 x가 양수일 수밖에 진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로그의 범위 안에서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푸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밑줄만 쳤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그 방정식, 특히 로그 부등식 풀 때 저 x가 양수라는 범위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x는 양수겠지. 그러니까 진수는 양수겠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답 골랐을 때 답이 완벽하지 않고 저 범위를 안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답이 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항상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가 양수입니다라는 조건을 먼저 맨 위에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자꾸 놓치거든요. 가끔 까먹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로그를 지수로 바꾸어서 혹은 저 오른쪽에 있는 로그 아닌 식을 로그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a의 b제곱 이렇게 이래 이제 b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밑이 같아지면 진수가 서로 같겠지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일단 밑이 같을 때 그러면 로그 방정식의 진수가 같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죠. 밑이 같으면 진수도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 밑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밑이 다르다.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밑을 같게 변환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 풀이로 가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하겠죠. 네, 로그 부등식은 좀 이따가 그건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갑시다. 로그 방정식을 푸시오. 좌변이 다 로그로 정리되어 있고 우변이 로그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사실은 내용상 같은 거지만 표현에 따라서 좌변은 같은 밑의 로그의 덧셈이니까 로그 1을 모으면 진수끼리 곱하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를 처리할 때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두 가지란 얘기죠. 얘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꿔서 풀든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 얘는 2의 5제곱과 같다. 뭐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오른쪽에는 저 관계인 5를 얘를 로그 2의 5제곱 이렇게 바꾸어 풀어놓고 밑이 서로 같은 로그니까 진수끼리 서로 같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근데 같은 식에 나오는 거라 지수로 바꿔 풀든지 로그를 바꿔놓고 풀든지 같은 의미인 거니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게 넘으면 마이너스 37인가요? 맞죠? 37 이렇게 네? 그 x 마이너스 5가 아니라 x 마이너스 3 다시 합시다. 네. 정신 차리시고. 와, 진짜 미치겠다. 네. 일단 진수 범위부터 씁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x는 3보다 크다고요. 이거부터 써놓고 두 번째 이거 두 개 붙이면 로그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5 그래서 얘가 2를 5번 곱한 값과 같은 거니까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32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고 따라서 x의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아까 x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죠. 진수 조건. 그래서 x는 7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지겠고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밑이 일단 밑을 같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9분의 1을 3분의 1로 바꾸거나 아니면 3분의 1을 9분의 1로 바꾸거나 같은 케이스인데 이왕이면 이게 여기 9분의 1을 바꾸면 3분의 1의 제곱에서 앞으로 떨어지면 2분의 1 다시 루트 씌우고 좀 루트를 씌우면 어쨌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을 제곱하는 형태로 갑시다.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고 대신에 진수, 밑을 제곱했으면 진수도 제곱 처리하시면 서로 같은 값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루트를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이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진수 x 플러스 1과 그다음에 x 플러스 13이 서로 같게 되겠죠.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4 또는 3일 텐데 곤란해야죠.
처음에 그래서 이거 자꾸 빠뜨린다고 했잖아. 여러분이 정말 잘 빠뜨리기 때문에 안 빠뜨릴 자신이 있으면 꼭 먼저 쓰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습관적으로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수 범위인 x 플러스 1이 양수인 동시에 x 플러스 13이 양수가 되어야 돼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답 중에 마이너스보다 큰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로그 방정식을 푸시오. 이것도 아무래도 치환이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치환이 딱 보이잖아요. 로그 3의 x를 t라고 둡시다. 그리고 x는 양수. 그럼 x가 양수라면 로그 3의 밑이 1보다 큰 양수 값을 그리는 로그 함수 그래프니까 그때 t 값은 실수 전범위. 그래서 t는 실수 전체. 라고 생각하시고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t 값은 2 또는 1이 되죠.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지 t 값 구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로그 3의 x가 2이거나 로그 3의 x가 1이거나 따라서 x는 3의 제곱 9가 되거나 여기서 x 값은 3의 1제곱 3이 되거나. 근데 아까 x 값이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양수인 거니까 네, 크게 문제없이 둘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누가 봐도 이게 밑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밑변환 써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밑이 다르면 밑변환 써서라도 밑을 같게 만든다가 핵심이니까 얘는 로그 2의 x, 얘는 마이너스 로그 이거를 미리 바꾸기 전에 로그 x의 2의 제곱이니까 2는 앞으로 떨어뜨리고 이거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걸 뒤집게 되면 네, 로그 2의 x분의 2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다음에 로그 2의 x를 t라고 둡시다. 근데 x가 특별한 말 없으면 실수 전범이고 이게 양수값일 테니까 로그의 성질에 따라 그럼 t 값은 실수 전범위.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바꿔 쓰면 t 마이너스 t분의 1은 1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t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다시 고쳐 쓰게 되면 로그 2의 x가 2거나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따라서 x값은 여기서는 2의 제곱 4가 되거나 여기서 x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거나 둘 다 양수값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4 또는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서 자 이거 자, 여기가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x가 밑이고 그 위에 지수가 있는데 지수에 로그를 치워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 지수에 있는 로그에도 진수가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상태겠죠. 이렇게 x제곱분의 8 보면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런 표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익숙했던 것 같아요. 2 로그 3의 로그 2의 3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거는 지수에 로그가 있어도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 있는 이 밑 2랑 여기 있는 진수 3은 자리가 맞바뀔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얘는 3의 1제곱 정답은 3 뭐 이런 건 했는데 이건 맞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x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처음 푸는 불이다 보니까 근데 풀이법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낯설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이유는 위에 지수에 복잡한 로그가 올라왔기 때문에 쟤를 떨어뜨려서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밀어내리려고. 근데 지수를 밀어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거든요. 로그를 취해. 근데 로그라는 게 뭐 로그를 취했다 칩시다. 이렇게. 여기도 로그, 이쪽도 로그. 뭐 로그를 취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로그를 취한다는 말에 신경 써야 될 게 그냥 로그만 취하면 사실은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밑이 10인 로그. 안 쓰면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로그를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할 때 의미 없이 그냥 로그를 붙일 건지 아니면 밑을 어떤 특정한 수를 가지고 붙일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양변에 로그를 붙여서 상용 로그를 붙이는 게 아니고 얘를 보시고
이게 지수에는 로그의 밑이 2잖아요. 그러면 로그를 취할 때도 같은 밑의 로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같은 수에 똑같은 로그를 취하면 이 값도 똑같아지겠죠? 그리고는 로그 위에 있었던, 이 지수 위에 있었던 로그가 앞으로 떨어져서 곱하게 되면 앞으로 떨어지면 로그 2의 x가 뒤에는 로그에 곱해지죠. 로그 2의 x에 곱해져요. 여기는 로그 2의 8 빼기 로그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로그 공식에 따라 뺄셈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봤더니 얘는 로그 2x가 두 번 곱해져 있겠죠. 여기서 아까 우리 했던 방식이 다 적용돼요. 로그 2x를 t라고 둔다. 근데 어차피 x의 범위가 지금은 양수일 테니까 이 t 값도 실수 전범위. 그럼 치환하게 되면 t제곱. 이게 넘어오면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해보면 t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되는데 t가 얘였잖아요. 원래대로. 그래서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1이거나 여기서 x값은 2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뭔 소리야 8분의 1 여기는 x는 2 이렇게 근데 x는 둘 다 양수이므로 둘 다 가능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지수에도 미지수에도 저렇게 로그를 끼고 있을 때는 양변에 같은 미수의 로그를 취해서 저 지수를 앞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도 이제 그런 식이겠죠. 양변의 로그 미시 이건 상형 로그죠. 미시 상형 로그를 취한다. 근데 얘랑 서로 지금 무슨 관계인지를 봐야 되죠. 이거 취하기 전에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이걸 바꿔 쓰게 되면 2 로그 x 곱하기 2의 로그 x 같은 밑의 곱셈이 됐죠. 그럼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하는 겁니다. 그러면 2 로그 x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는 2의 2 로그 x 플러스 2의 로그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역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연습용으로 여기 네, 위 거만 한번 해보세요. 뭐 밑에 거는 위 거 하는 거 봐서. 자, 다음 부등식을 푸는 건데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로그 부등식 풀 때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잊지 마시고 진수의 범위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자꾸 놓치고 뒤늦게 와서 이제 틀리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연습을 할 때 진수 범위를 신경 쓰시고 두 번째 이제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또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이거를 고려해서 그 만약에 발음도 참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때는 진수의 아까 썼던 진수의 부등호 방향과 로그의 부등호 방향은 같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만약 밑이 1보다 작은 밑을 취하게 되면 그때는 진수의 부등호 방향과 로그의 부등호 방향은 다르다 반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진수 범위 잘 신경 쓰시고 네, 거기 맞춰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1번 문제 로그 2x 더하기 로그 2의 5-x 로그 2의 4-x 그러니까 이거는 밑이 1보다 큰 밑에 같은 밑을 취했으니 진수를 곱셈할 수 있죠. 그럼 x 곱하기 5-x가 되고 이런 꼴로 하나의 로그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케이스죠.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1번 진수 범위를 신경 써라. 저기는 진수 x가 양수, 두 번째 진수 5-x 양수, 세 번째 진수 4x-2가 양수.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다. 얘는 x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둘의 공통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얘는 x가 5보다 작다.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게 진수 범위예요.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진수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미시 1보다 크므로 부동호 방향이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같게 정리된다. 풀죠.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 사이값이 되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여기랑 여기에 공통범위를 찾는 겁니다. 공통범위를 찾으면 2분의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공통범위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네. 이번 문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2분의 1. 여기 3분의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앞으로 떨어뜨려서 2분의 1을 위로 올려서 루트 씌워서 푸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얘를 제곱시켜서 9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제곱 처리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할게요. 그럼 첫 번째 x-2는 양수. 동시에 x 플러스 4도 양수.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2보다 크다. 그 다음은 x-2의 제곱이라는 진수 범위와 여기 x 플러스 4라는 진수 범위 중에 미시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의 부동호 방향과 진수의 부동호 방향은 반대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여기 플러스 4 넘으면 마이너스 4 없어지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0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2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이게 최종 정답입니다. 그 다음 5번 유형. 다음 지수 부등식을 푸시오. 이건 아무래도 누가 봐도 치환이죠. 딱 봐도 치환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첫 번째 x는 양수 범위, 진수의 범위니까요. 두 번째 치환을 하죠. 로그 2의 x를 t라고 두자. 그럼 x가 양수일 때 t의 범위는 실수, 전체 이렇게 되겠네요.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큰 작자 t는 1보다 작다 또는 t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남은 건 뭐냐면 t값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x값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t가 로그 2x니까 로그 2의 x가 1보다 작다 또는 로그 2의 x가 3보다 크다. 여기 정리해주면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2보다 작고 얘는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세제곱 8보다 크다. 그럼 미시 1보다 큰 로그의 부등식의 범위니까 x의 값은 진수 2보다 작다. 또는 여기 x 값은 2보다 크다, 8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똑같이, 진수도 똑같이 로그의 부동호 방향과 동일하죠. 그럼 이 답과 이 답을 쓰려는데 계속 2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아까 x가 0보다 크다. 그럼 여기다 이걸 붙여주면 되겠네요.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8보다 크다. 그럼 다음 부등식이 참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2번. 이건 좀 찢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혹시라도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시 1보다 작은 걸 풀면 자꾸 헷갈려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앞으로 떨어뜨려서 저는 이걸 마이너스 로그 5에 25x 이렇게 보고 싶은데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네, 어차피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앞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근데 미시 1보다 작은 케이스 연습 문제 좀 풀려고 선생님이 따로
사실 이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푸는 거라면 이거 나는 5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 것 같은데 그래도 미실보다 작은 계산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냥 풀도록 할게요. 로그 5분의 1에 얘가 25 곱하기 x는 찢죠? 로그 25 플러스 로그 5분의 1에 x 이렇게. 근데 곱하기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가로치고. 여기도 로그 5분의 1에 125 플러스 로그 5분의 1에 x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5분의 1의 x. 얘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5분의 1의 x.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x는 양수가 될 거고 치환 로그 5분의 1의 x를 t라고 둔다. 그러면 t-2 곱하기 t-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이렇게 돼요. 그 t의 범위 1과 4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1보다 크고 t는 4보다 작죠. 작거나 같은 건가요? 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t범위 구하는 게 아니고 x범위 구하는 거니까 다시 t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1을 미시 5분의 1로 바꿔야 되니까 로그 5분의 1에 5분의 1 1이 되죠? 로그 5분의 1에 t x t범위가 아닌 x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로그 5분의 1에 5분의 1에 뭐예요?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한 식을 정리했고 t자리 대신에 원래 값인 로그 5분의 1 x를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미시 1보다 작은 미스 로그를 취했으니 부등호와 반대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수를 만든 거예요. 1과 같은 로그는 이건 거고 t는 얘인 거고 4를 1과 로그 5분의 1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부등호가 바뀔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미시 1보다 작은 로그 값이니 로그의 부등호 방향과 실제 진수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더라 이렇게 된 거죠. 얘는 6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x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양수값이니까 이건 뭐 범위상 크게 문제 없어요. x는 625분의 1보다는 커 나왔고 5분의 1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찢어주는 거 빼놓고는 여기 위에 이제 한 줄 좀 위에 있는데 저 찢어주는 거 빼놓고는 뭐 크게 문제가 많이 여기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2차 부등식 문제 푸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 마지막에 범위에 맞게 써주는 거 빼놓고는 항상 진수 범위 신경 쓰시고 나온 범위와 공통 범위 잡아주시고 이런 걸 잊지 마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도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여기 한번 시간상 시간이 네. 2번만 해보고 1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네. 이거는 로그 취한 아까 네, 로그 받으신 문제 풀 때 비슷한 거 이건 했었죠. 네. 근데 이거는 비슷한 유형인데 앞에 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를 같이 풀이를 안 했으니까 이번엔 요거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얘랑은 서로 같은 겁니다. 2 로그 5의 x 곱하기 얘도 2 로그 5의 x 이렇게 되죠. 그럼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니까 2 로그 5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 로그 5의 x가 제곱 이렇게 봐도 여기 있는 2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네요. 이렇게 써주면 또 얘네가 또 이해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건 이렇게 붙이지 말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제곱 처리할 때 아니요. 지수 법칙상 이런 거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원래는 그냥 여기서 저 로그 5x를 t라고 두면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와 혹시나 나중에 여기는 이게 t로 두고 여기 t가 여기 똑같은 게 보이니까 이걸 t라고 두게 되면 이건 당연히 t제곱인데 혹시 만약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건 t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죠.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 이거를 여러분이 t제곱으로 바꾸는 방식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2에 로그 5의 x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 곱하기 로그 x나 로그 5의 x나 로그 5의 x 곱하기 2나 상관없죠. 지수 법칙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m 곱하기 n 얘는 a의 m제곱의 n제곱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a의 n제곱의 m제곱 이렇게 봐도 된다고 얘기죠. 지수와 곱이면 거듭제곱 표현이 가능해요. 얘는 2의 로그 5의 x라는 게 2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 곱셈이잖아요. 곱셈은 거듭적으로 바꿔놔도 상관이 없어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이 있으면 표현상 여기 곱이 있네? 그러면 요만큼을 하나의 미스로 보고 얘가 이렇게 거듭적으로 올라가도 되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2 로그 5의 x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둘을 붙이지 않아도 어차피 얘가 2의 로그 5의 x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치환하면 그만 금방 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모양에서 얘가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를 쉽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2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이 제곱과 이 제곱은 다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물론 이가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보는 게 이 문제에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볼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능력도 필요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 로그 5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x는 0보다 커야 되면 이제 치환을 거치죠. 로그 이건 다 치환해야 되겠네요. 2 로그 5의 x를 그냥 아예 t라고 위까지 포함해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고 1보다 크고 t는 2보다 작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t가 j니까 1, 2 로그 5의 x 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는 밑이 2죠. 근데 얘는 밑이 2예요. 여기 1이 생략돼 있을 뿐이고. 근데 얘가 밑이 2가 아니니까 이걸 2의 0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이제 지수 부등식으로 가야 돼요. 밑이 1보다 큰 지수일 때는 전체 지수 값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똑같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됩니다. 로그 5의 x 1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번에는 로그 부등식이 돼요. 그럼 좌변을 로그로 치야 되니까 로그 5의 1로 바꿔 써야 되고 얘는 로그 5의 x가 되고 얘는 로그 5의 5로 표현해야 이 값과 얘는 같은 값이 되겠죠. 이번에 밑이 1보다 큰 로그 부등식이니까 밑이 1보다 크면 로그의 부등호 방향과 진수의 부등호 방향은 동일하다. 따라서 x는 이 범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진수 범위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요. 고생들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